진지하고 우수한 제안을 내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9월 3일 양천구청장 김수영. 부상으로 상품권 3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으로 상품권 2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선착장 장려상 일자리경제과 김지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으로 상품권 1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선착장 장려상 건설관리과 이명수. 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수험자에서 체력, 경영, 큰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자에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새내기 공무원 또 스토리텔링 우수 제안을 해주셨는데 우리 새내기 공무원들의 시각으로 본 스토리텔링 제안 이따가 또 따로 한번 최우상부터 해서 어떤 제안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명예동장님들 신월동에서 또 오셨는데 오늘 보고도 그렇고 끝난 다음에 또 여러 또 의견들이 있으시면 끝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보고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국과장입니다. 추석맞이 희망나눔 1:1 결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홀몸 어르신, 저소득, 한부모, 장애인, 조선가정 등 생활이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찾아뵙고 소통 공감으로 행복하고 풍성한 명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눔 기간은 2015년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집중 나눔의 날을 9월 23일 추석 전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주민은 현재 이제 1003세대입니다. 근데 저희 정원 현원이 1178명 대비 175명이 부족해서 이 추가 결혼 대상자들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추가 선정해서 결혼을 추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방법으로는 추석절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말벗과 선물 전달 등 이웃과 함께 정을 함께 나누고 결혼 가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우리 구청 통합사례관리사와 이번에 각 동에 신설된 동방문복집 등과 연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혼 직원이 결혼 대상자를 지속 관리해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활동 실적으로는 방문이 2,332건, 후원이 747건, 전화, 문자 등 총 5,706건의 활동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 협조사항입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결혼 대상자 변동에 따라서 추가 대상자를 벌고도록 저희가 공문을 치달하겠습니다. 공문 내용대로 추가 대상자를 벌고를 해야 저희 총무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혼 대상자를 방문한 후에 저희 세월 시스템에 입력하시고 우수 미담 사례를 2015년 10월 6일까지 저희 총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보 정책과 SNS 소통관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통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구종 홍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SNS 운영은 페이스북과 카카오 스토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구독자 수가 6,501명으로 부서별 소통관 52명이 지정되어 부서 내 자체 행사라든지 SNS 생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9월 2일 현재 게시물은 총 183건으로 부서에서 28건, 홍보정책과에서 155건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 스토리 채널은 구독자 수가 430명으로 홍보정책과 직원 4명이 관리하고 있고, 부서에서 홍보정책과로 SNS를 게시 의뢰하거나 홍보정책과에서 직접 주요 행사 및 홍보사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9월 2일 현재 게시물은 총 151건으로 부서에서 16건, 홍보정책과에서 135건을 게시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 SNS 홍보 시에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야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상 문제점입니다. 사생활 노출이나 정보 피로도 및 카카오 스토리 채널의 콘텐츠 한계로 SNS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부서별 SNS 홍보 자발적 참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지휘계획은 6급 팀장 이상 간부 대상 스마트폰 및 SNS 교육을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전산교육실에서 총 10회 걸쳐서 2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각 부서에서 언론보도 작성 제출 시 SNS 홍보사항도 함께 게시하고 회원가입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홍보정책과에서는 흥미와 관심 유발, 콘텐츠 지속적인 제공과 구독자 수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보도자료 제출 시 SNS 홍보사항도 함께 게시해서 홍보를 해주시고 관련 단체, 주민이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회원가입 등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해주시고 이번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홍보 아카데미를 9월 11일 날 오후 3시에 해누리홀에서 상반기 홍보 아카데미 미참석 직원 등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도자료 작성 방법 등에 대해 YTN 신흥지 기자를 초빙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대상 직원이 교육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 지원 과정이 교육 중이라 교육계 팀장이 뒤돌아보는 교육 릴레이 북 콘서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철학을 주제로 처음 열렸던 북 콘서트를 올해에는 지금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 교육이라는 주제를 놓고 유명한 두 저자를 두 차례에 걸쳐서 초청해서 책 속에서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9월 4일 금요일 내일입니다. 오후 7시 반에 한때는 학원가에서 태지로 불리며 사교육을 부르짖던 교육평론가 이범희, 이제는 굿바이 사교육을 외치며 공교육의 미래를 강조하고 진로, 진학,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강연을 펼칠 예정이며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는 공부의 신이라고 불리던 기업인 강성태가 꿈과 비전을 향한 공부 비법인 1%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강연할 예정입니다.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 및 동장님께서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많은 지역 주민과 우리 직원들이 유명한 저자와의 직접 만남을 통해 평소 책 속에서 느끼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재 우리 교육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응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국민들이 사고 없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대형 건축공사장 및 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점검 대상은 총 6개소로 재난 위험시설물 1개소, 대형 건축공사 3개소, 공공건축공사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 방법은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재난위험시설물은 시설물 손상 및 균열, 배부름 상태 등 안전성과 주변 변이 상태이고 대형 건축공사장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자체 비상근무제 편성 및 관리위원 상주 여부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후속 처리 등 비상연락 체계 정비 상태입니다. 기타 가설 울타리 등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수습 전까지는 정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장은 추석 연휴 기간 중 비상근무 상황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지역보건과장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력 증강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되어 보건소와 전국 병의원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 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이며 대상은 약 4만 5천 명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위탁 의료기관 154개소에 대하여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을 9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9월 7일부터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아파트 등 대단지 공동주택과 홈페이지, 언론 매체, 주민센터를 통해 적극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0월 12일부터 약품 소진 시까지 보건소 내소 어르신과 기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며 신혈센터와 목동보건지소에서도 동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각 통에서는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안내문을 개별 발송해 주시고 통반장 회의 시 적극 홍보하여 예방접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동주민센터 구두 후보 신월삼동 네, 해주시죠. 제21기 양천 장 네. 제21기 제21기 양천 장수문화대학 운영에 대하여 신월삼동 명예동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 충족과 건강 증진 여가 선정을 위해 우리 동 특성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제21기 양천 장수문화대학을 운영하여 어르신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운영 기간은 9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10회이며 수강 대상은 관내 어르신 70명 내외이고 주관은 신월삼동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79명이 접수하여 신규자, 거동용의자 순으로 70명을 수강생으로 우선 선정하였고 나머지 선정자는 대기자로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설문조사를 반영하여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9개 강좌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9월 9일 수요일 4시에 개항식이 있을 예정이며 교양, 문화, 건강 등 다양한 강좌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월오동 명예동장 신승수입니다. 자매 개량지 특산품 판매 진열장 제작 및 전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신월오동 주민센터 1층에 무주군 안성면 및 강화군 화도면 만이산 영농조합 특산품 진열장을 설치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약 400만 원으로 이 3개 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였습니다. 추진 과정을 보면 2008년 4월 안성면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신월오동에서는 안성면민축제에 참여하고 안성면에서는 방아다리 벚꽃축제와 양천공원에서 개최되는 직거래 장터에 참여해 왔습니다. 2004년 10월에는 화도면 만이산 영농조합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지난 4월에 개최되었던 방아다리 벚꽃축제에 참여하여 특산품을 전시 판매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문화교류를 통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특산품 판매 수익의 일부를 연말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이용 주민의 자부심 고취를 통한
농특산물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하여 신정 7동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 방과후 학교 강사 양성 과정 수료한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초등학생 대상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9월 7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20명을 대상으로 글쓰기, 독서 치료, 그림 그리기 등 통합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주요 추진 사항은 9월 4일까지 모집을 완료하고 매주 월요일 15시 30분부터 17시까지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강의 내용은 별칭 짓기, 감정 표정 그리기, 모방 시 쓰기 등 9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규 강좌 운영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구두보고 끝났습니다. 우리 국장님, 안전행정국장님부터 당부사항 있으시면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안전행정 국장님. 저희들이 그 구청의 그 간부들이 8월 17일부터 25일까지 동사무소 그 방문복지 팀들 그 운영하는 걸 찾아가서 현장 간담회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좀 우리 간부님들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 간담회에서 나온 그 건의사항하고 애로사항인데 인력 보강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복지 프로그램하고 방문 간호사 간의 그 전산 자료 공유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또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방문 후에 작성 서식이 너무 복잡하고 행복 이윤과의 그 중복돼서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문 간호사들이 그 소속이 조금 모호하다. 그래서 이중 지시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좀 혼란이 야기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업무 추진하면서 사무관리나 기타 좀 이제 자그마한 선물 같은 걸 얘기해서 저희도 필요한 경비를 좀 예산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그 방문 간호사님들하고 임기제 그 일하시는 분들이 출장비나 초과 근무 수당을 좀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복지협의체위원님들 활동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관계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좀 반영해 줄 건 반영을 해주고 저희들이 그 서울시라는데 건의할 거는 조속한 시일 내에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시정할 것은 좀 바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사례들도 그 짧은 기간이지만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좀 굉장히 참고하시라고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신호1등에서 보니까 그 아마 그 직원들한테 좀 미안한 일이긴 한데 가족의 날지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가족의 날을 이용해서 그 가정 방문들 전 직원이 실시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이 같이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옥탑이나 그 고시원 이런 찜질방 등이 밀집해 있는 주거 취약 지역에 그걸 또 선택을 해서 그 지역을 특별히 전수조사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월 5동은 아름다운 드림이라 해가지고 나름 로고를 제정을 했더라고요. 로고를 제정해가지고 그 후원이나 이런 협약을 맺은 업체에 스티커를 부착해주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월 7동에는 국제통장님들 명함을 제작을 해서 활동을 이렇게 지원하시는 사례도 있었고요. 또 신정 3동에는 그 동국지협의체에서 자체 사업으로 사랑 담은 건강 밥상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약가정의 식사와 건강기원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좋은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런 사례나 그 지금까지 그 건의사항이 나왔던 것을 저렇게 처리를 하고 또 우리 자치과에서 이걸 좀 모아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개최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돌아보니까 우선 이제 동별로 아까 우리 전 직원이 참여해서 전수조사를 같이 하는 데도 있지만 아직 거기까지 준비가 안 돼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 9월 한 달 동안을 그 전수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그 방문복지 팀만이 아니고 동에 있는 공무원들 모두, 그리고 우리 복지 통반장님들, 복지 통장님들, 복지 협의체, 또 복지위원, 중자치위님들까지 좀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그 기간 내에 좀 일제 조사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판단되는 분들을 좀 가려내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방문팀에서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등록 일제 조사와 병행해서 2년 주기로, 그러니까 홀수년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이제 실시할 계획인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계속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방문하지 못하는 세대를 포함한 전 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서울시에서 2단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 신청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서류를 만들어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그 주입구에서 좀 지금까지 했던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인력 배치나 여러 가지 지금 서울시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서울시하고 이렇게 좀 잘 협의를 해서 우리 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석이 곧 다가오는데 이때 좀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끔 우선 그 동장님들, 특히나 동장님들께서 지역 순찰을 좀 강화해 주셔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공원이나 뭐 도시시설 같은 거, 또 다중이용시설 같은 거 점검 좀 해주시고, 특히나 그 공사장이나 그 위험시설이 있는 그런 동에서는 동장님들이 좀 수시로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의 좀 청소 상태도 좀 점검을 해서 추석 전에 말끔하게 비춰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획재정국장님요. 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내년부터 신규로 그 도입되는 제도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 성과 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공유예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일입니다. 성과 계획서는 상반기에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마 그 사업 성과를 예측하고 그 측정 지표를 개발하는 일이 아마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예산팀하고 잘 협조를 해서 잘 작성을 해주시고, 아마 2호조 입력이 다음 주 9월 14일부터 아마 입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내년에 취득 및 처분되는 중요 재산에 대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뭐 쉽지는 않은 일인데, 전체 업무를 그 예산하고 업무 계획하고 잘 연계를 해서 주간 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계획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는 사업이 있고 어디에는 없고 그렇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복지교육국장님. 네, 복지교육국장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초에는 확대금이 끝나고 나서 우리 동장님들한테만 좀 부탁드리려고 했었는데, 명예 동장님들도 참석하셨고 해서 바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신정 칠동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 마을방과학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 상반기에 마을방과학교 강사 40명이 육성이 돼 있고, 또 지난 8월 25일 날 종료된 독서 디베이트 과정에서 27분이 주로 우리 관내에 계시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강사 양성 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평생학습관이나 또는 행복학습센터 등을 이용을 해서 우리 강사님들의 자질도 한번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과정에도 지금 신정 7동처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강사님들을 좀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평생교육 분야 그 인센티브 관련해서 사실은 그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팀장님들 그 워크샵 때 시민교육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부득이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시민교육으로 지금 대처를 해서 각 동의 일정을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장님들 회의 때나 주민자치위원님들 원래 회의 때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 강의 시간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육 장소하고 교육 시간 등을 좀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설교통국장님요. 그러니까 네, 다른 국장님들 안 계신가요? 그러면은 팀장님 해주실까요? 부국장입니다. 오늘 그 총무과에서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희망나는 1대1 결연 관련해가지고 보고가 있었는데, 우리 1대1 직원들 결연이 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까 보고도 있었는데, 결연 대상자 심상 변동을 좀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사망이나 천출 등 아마 내역 변경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탁드리는 건 우리 부서장님들이 꼭 추석을 맞이해서 한번 결연자들은 한번 방문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사항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까 기획재정국장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2016년도 지금 주요 업무 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업무 계획이 이게 작성할 때 잘 작성이 돼야 되고요. 특히 이제 올해 예산 같은 것을 사전에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 핵심 주요 업무 계획이 누락되지 않도록 꼭 해주시고, 그 아까 기획재정국장이 얘기했던 대로 절차상의 그 예산 성과 계획서라든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리고 중기 재정계획 뭐 이런데 절차상 누락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특히 업무계획을 수립하실 때 우리 주민 수건 사업이라든가 주민 불편 해소 사업, 이게 그 신규 사업이 적극 발굴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 한번 점검 회의를 가졌는데요. 그때 여러 보고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계시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9월 말까지 실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한 달이 지금 실질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때 보고했을 때 좀 미진한 부분들이 좀 몇 가지 지적된 사안들은 우리 부서장님들이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사실은 이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서 한 저희가 3억 6,500만 원 정도의 그런 인센티브를 받아왔기 때문에 올해도 이 이상의 수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요. 특히 이제 각 부서별로 해서 되지 않는 사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보고를 받아보니까. 특히 그래서 제가 그 분야를 우리 부서장님들이 전부 계시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감사 담당관에서는 이제 청년 분야, 이거는 나름대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부서에서 도와주셔야 될 게, 전 직원들이 청년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직원들 청년 교육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 좀 최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마 어차피 직원들도 교육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버라든가 우리 감사 담당관실에서는 집합 교육이 9월 24일 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많이 참석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고,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 중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게 지금 유휴 공간 이용 실적 제고가 이제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우리 특히 동장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사안인가 보더라고요. 이게 예약상 누락 없이 시스템 입력하고 이용 실적을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달라는 그런 자치행정과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중에서 이제 시민교육 분야가 있는데 우리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평생교육 분야가 협조사항이 좀 필요한 걸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리 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우리 그 양천구 돌봄 공무원들은 전원 이게 돌봄 서비스 밴드에 지금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가입이 안 된 사례가 있는지 우리 치수과에서 특별히 부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조금 어렵기도 한데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요청사항은 그 금연 클리닉에 이게 이제 많은 흡연 직원들이랑 국민들이 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등록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부서에서 아직도 흡연을 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있으면 우리 동장님들하고 부서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금연 클리닉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우리 지역보건과에서는 각 부서 동별로 10명 이상씩 해줬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센티브와 관련해 가지고 8월 달에 뭐 그동안 확대 감독이 없어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세무 분야 여기에서 상반기에 평가가 있었는데 체납 시세 징수 실적 평가는 최우수으로 해서 인센티브 1억을 받아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세무 분야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구의회에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아마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법령에 의해서 자구나 이렇게 간단히 될 수 있는 사항들 조례들은 아마 여기를 통해서 하면은 쉽게 조례들이 정비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그런 9월 7일부터 아마 이게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사안을 적절히 이번 기회에 하면은 그동안 여러 번거로운 절차 없이 조례 정비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홍보가 나왔는데 이게 65세 이상 어린이들은 어르신들은 이게 지금 올해는 제도가 좀 바뀌어가지고 아마 전국 어디에서나 거주지 제한 없이 아마 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홍보가 좀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여러 가지 편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보고 끝나고 뭐 여러 지금 해야 될 거 있는데 잠깐 제가 보니까 지금 서면 보고로 그냥 오늘 여러 가지 발표할 것들이 많아서 넘어간 것 같은데 서면 보고 중에서 제가 보니까 감사 담당관실에서 간부 현장 행정 시스템이 개선됐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구두로 좀 잠깐 언급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전에도 사실 이거를 확대 간부회의에서 한 번쯤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간부님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제가 현장구청장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것만큼 여러분들 나가고 계신지 한번 좀 점검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보고서랑 제가 보면서 뭐 전에 했던 것들 사진 똑같이 찍어서 올리고 한 것들을 제가 보고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감사 담당관실에 시스템을 좀 개선해 달라. 물론 현장을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 어제 나가고 오늘 나가고 매번 이거를 갖다 보고서를 쓰는 게 용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며칠 전에 나간 거 똑같이 사진 찍어서 또 보내고 또 올리고 아마 직접 하시진 않을 것 같고요. 뭐 주임이든가 다른 분들이 대신 그렇게 올려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무성의한 현장 보고서를 써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감사당원실의 시스템 개선하고 관련돼서 한번 그 말씀을 지시를 내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 개선 운영하고 관련된 내용들 웹페이지를 통해서 올리는 그런 그 방법이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좀 잠깐 보고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다들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감사단관입니다. 그 지난 8월 30일자로 여기 그 간부님들께 공문을 시행해서 간부님들 대부분 내용은 그 알고 계실 텐데요. 자세하게 실행 그 해보신 부서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저희가 확인 못했습니다. 그 방법은 그 지금 그 서면 보고 자료에 있는 양천구 행정정보 시스템에 이제 접속하셔서 먼저 그 저희가 쓰는 브라우저가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쓰는데 요거는 이제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따로 다운 받으셔 직원들의 좀 도움을 받으셔가지고요.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다운 받으셔서 거기서 행정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거기에 지금 아이디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각 간부님들 개인 아이디가 다 부여가 되어 있었는데 기존에는 우리 간부님들 명의로 기한하셔가지고 저희 감사담론관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현장 확인하고 부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됐었는데 이제 웹페이지에 이제 직접 입력을 하시게 되면 거기서 아이디를 부여받은 권한을 부여받은 부여받은 분은 이제 그 내용을 전체를 보실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원하고 청장님, 부부청장님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거기서 지금 이제 개선사항으로는 거기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각 부서에 자동으로 이렇게 통보가 되어서 조치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은 부서에서 이렇게 조치토록 이렇게 저희가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협조사항으로는 지금도 하고 계신 각 그 현장과 연계된 어떤 활동이나 또 지역의 의견 수렴, 또 스토리텔링 발굴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들은 주 1회 이상, 동장님들은 그 지역 현안이 더 많은 관계로 주 3회 이상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협조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여된 아이디와 이런 것들은 그 실무자들을 통해서 우리 간부님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실시간으로 제출하면 과장님은 주 1회 이상, 또 동장님 주 3회 이상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리고 요건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도 이렇게 바로 아이디 해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뭐 민원실에도 오고 뭐 여러 가지 또 직접 그 구청장실로도 오고 하는데 우리 여기 계신 간부님들이 더 접촉면을 좀 넓혀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물론 책임성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은 있겠으나 이것을 그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만 맡겨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점점 더 그 민원의 크기가 더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직접 현장으로 좀 나가서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제안들도 또 주민들하고의 접점에서 나오는 제안들도 좀 올려주시면 이렇게 격앙돼서 구청까지 쫓아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다 국장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주요 업무 계획하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내년부터 예산 성과 기획서 하고 또 그리고 국유재산 관리 계획하고 관련돼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자마자 좀 말씀드렸습니다. 건물을 사고 팔고 취득하고 또 처분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보증금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단체에다 주는 것들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에다가 주는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돼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봐 주시고 그리고 이 단체들이 쓰고 있는 사무실의 용도나 이게 적합하게 쓰고 있는지 간혹가다 우리 의회에서도 가끔 이런 것들이 지적되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보증금이든 월세를 내주거든 이거 다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좀 유용하게 단체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그 업무 계획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추석 연휴 앞두고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는데 그 뭐 매년 또는 명절 앞두고서 매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또 건축가에서도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공공 건축물들에 대해서 특별히 나중에 하자가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공사 진행되는 과정들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모동에 신축된 그 모동 청사의 엘리베이터가 여러 차례 고장이 나고 저도 그것들을 우연히 좀 알게 되면서 새롭게 좀 점검하게 됐는데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지어놓은 지 한 달, 두 달 얼마 되지도 않아서 여러 뭐 어디가 곰팡이가 쓸었다, 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다, 어디가 고장이 났다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주민들이 이런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어진 다음에가 아니라 과정에서 건축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좀 중간중간 점검을 하시고 제대로 계약돼서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한번 어차피 점검하러 시설물 안전점검 하실 때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그 여러 가지 좀 뭐 들어야 될 것도 있고요. 우리 그 모처럼 또 참석하신 10월동의 명예동장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돼서 우선은 저 새내기 공무원들 이번에 상 타신 최우수상, 우수상, 또 장려상 받으신 분들의 그 제안이 어떤 내용인지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새내기 공무원의 스토리텔링 우수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공원이라 하면 휴식 공간과 체육 시설이 있는 곳을 말하는데 서서울 호수공원의 경우 교육적 기능 또한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서울 호수공원은 친환경 생태환경공원으로서 다소 삭막해 보일 수 있는 도시에서 양천 구민의 사랑을 받는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옛 정수장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잘 조성된 공원으로 양천 구민의 문화 및 체육 생활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천구 중에서도 신월동 지역이 비행기 소음 공해가 가장 크며 서서울 호수공원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기존 시설 보완점으로는 첫째, 서서울 호수공원은 옛 신월 정수장이었으므로 정수장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서서울 호수공원이라는 명칭은 서울의 서쪽에 있다는 의미만 가진다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옛 정수장을 공원화하였다는 점 등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명칭 변경이 필요합니다. 셋째, 양천구의 변천사 및 생활상을 담은 사진, 동영상 전시, 상영할 수 있는 향토문화 전시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양천 구민들은 비행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에 대한 친근감 형성 또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서서울 호수공원의 옛 신월 정수장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보존,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의 정수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공원을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현장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서울 호수공원이라는 명칭 변경 시 구민들에게서 인터넷 등을 통한 명칭 공모 또는 투표를 유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토문화 전시관에서는 양천구의 옛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 동영상 및 물품 등을 전시하며 더 나아가 양천구의 주요 시설 및 관광지를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모형 비행기 또는 조형물을 설치하면 양천 구민에 대하여 비행기에 대한 친근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향후 계획 또는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신할 정수장의 생산시설 및 장비들을 체계적으로 보존, 전시하여 관리함으로써 상수도 역사와 가치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수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수시설을 투명 아크릴판 등으로 축소하여 제작, 설치하고 옛 신할 정수장의 모습 등을 전시함으로써 수돗물을 만드는 과정은 정수장에 가지 않고도 서서호수공원 방문객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교육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아리수 수돗물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휴식 공간과 교육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서서호수공원 방문자를 늘릴 수 있고 양천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서호수공원의 명칭을 양천구민이 직접 선정하는데 기여를 함으로 인해 구민의 관심을 이끌 수 있으며 양천구민의 명칭 선정에 직접 선정하였다는 자긍심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칭 공모의 시상 1, 2, 3등을 구분하여 상품 또는 상금을 제공하고 투표자에게 기프티콘 일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향토문화전시관을 통하여 양천구민의 옛 생활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양천구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을 가지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며 비행기 소음공해로 인한 거부감을 모형 비행기 및 조형물을 설치하여 비행기에 대한 친근감을 줌으로써 즐길거리로서의 비행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내기 냄새가 무심풍기나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결제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서 건설관리과 이명숙 주무관으로부터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관리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명숙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하기에 앞서 저희 신규 공무원들에게 양천구 전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신규 공무원 스토리텔링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의 근무명령 결제라인 명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제안 배경,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스토리텔링에서 새로운 시각 접근이라는 부분과 제로 베이스 검토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새로운 시각, 창의적인 아이디어, 혁신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거창하고 큰 변화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규모가 큰 변화보다는 좀 더 쉽고 간단하고 내 주변에 있는 불합리한 것부터 개선해 가는 것이 혁신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면서 불편한 게 뭐가 있었나 좀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을 해보았고 그 결과 시간의 근무 결제 라인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서는 업무 특성상 단속 업무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사전 초과 신청을 못하고 놓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사후 초과 현황을 좀 참고하려고 다른 부서의 경우를 살펴보다가 부서별로 시간의 근무 결제 라인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서는 국장님까지 결제를 받고 있었고 어떤 부서는 과장님까지 결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왜 부서별로 결제 라인이 다를까 의문이 들어서 양천구 사무장결 규칙을 찾아보았더니 우리 구는 복무 구분에 시간의 명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화면 왼쪽 하단의 특급 명령에 시간의 근무가 포함이 되는 건가 싶어서 서울시 및 자치구 정결 규칙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특급 명령과 별도로 시간의 명령을 명시한 자치구가 서울시 포함 26개 자치구 중에서 10곳이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도 간단하게 복무 구분에 시간의 근무를 추가함으로써 결제 라인의 일관성을 확보하면 어떨까? 그러면 부서별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결제 라인을 다른 복무 명령과 같이 6급 이하 과장님까지로 한다면 결제 라인이 단축돼서 업무 효율이 올라가고 열심히 일하는 만큼 인정받게 되니까 직원 사기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 기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직 문화의 개선과 발전이 곧 주민이 행복한 양천구로 발전하는데 하나의 밑거름이 될 거라 생각하였기에 이처럼 스토리텔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혁신의 시작, 양천구의 발전을 이끄는 기분 좋은 변화가 지금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구민의 독서율 향상 방안에 대해서 일자리 경제과 김지혜 주무관이 발표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경제과 김지혜라고 합니다. 네, 저는 주민 독서율 향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가 생각한 양천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또 저의 부족한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먼저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저는 평소 양천 이달의 도서가 선정되는 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는데요. 앞에 보시는 8월의 양천 지정 도서는 구청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중국인 이야기를 비롯해서 많은 좋은 도서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고 주민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피드백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른 구의 독서율 제고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구로구에서는 2014년도부터 구로구 지정 도서에 대해서 독후감을 공모를 하고 있었고, 강남구에서는 도서관 최다 대출 기록자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에서는 한 도서관 한 책을 독서 토론 운영하는 등 많은 자치구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 양천구에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월 1회 독서 토론을 개최하고, 두 번째로 독서 작품을 공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천구 지정 도서의 다도강을 시상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 토론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독서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함으로써 논리력과 표현력이 향상이 되고, 또 요즘 세대에 가장 필요한 소통의 자세를 익힐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사고를 익히고 또 관점을 넓힐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관내 초, 중 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독서 토론 지도자들과 함께 독서 토론을 개최하고, 그 결과물을 논술 등과 연계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함으로써 양천구의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독서 작품 공모전입니다. 다른 구처럼 단순하게 독후감만을 공모하는 것이 아닌 시나 부가트, 시나리오, 그림 등 다양한 독서 연계의 작품을 모두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서 연 2회에 걸쳐 시상하고 전시회를 개최한다면 지정도서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가트라고 하면 생소하게 느낄 수 있지만, 이처럼 전래 동화나 작품을 전통 문양을 활용해서 나만의 책을 만들어보고 또 주인공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거나 책 내용을 활용한 시각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이런 책자를 제작하는 것으로 좀 더 양천구의 그 도서 연계활동 수준을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도서관 대출 기록을 활용해서 양천구 다도강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양천구 지정 도서는 이달의 도서와 한 도서관 한 책 등이 있는데, 이것을 가장 많이 읽은 주민들을 연말에 시상을 한다면 좀 더 저희 양천구의 도서를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드린 세 가지의 기대 효과로 양천구가 선정한 도서들에 대해서 그 높은 수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 독서 연계 활동의 질을 높여서 교육에 특화된 양천구의 이미지를 더욱더 높이고 또 양천구 주관으로 실시하는 독서 토론 지도사 양성 과정 등에 대한 관내 수요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책에 관련된 좋은 글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 하버드대 총장 찰스 엘리엇은 책은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며 가장 현명한 상담자이자 가장 인내심 있는 교사이다 라고 말하였고, 또 유명한 작가 헤르만 헤세는 세상의 모든 책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는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희 양천구 지정도서를 통해서 저희 양천구가 주민들에게 상담자이자 교사로 또 행복까지 가져다주는 그런 구적을 펼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했던 여러 프로그램들 그런 것도 좀 도입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수당 결제 시스템도 한번 또 점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게 받아들여서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받아들여서 지금 그 시간외 수당 결제 라인은 그렇게 수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됐답니다. 그리고 지금 첫 번째 발표했던 그 최우수상 받은 안은 좀 새내기답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시사점은 있습니다. 지금 그 항공박물관을 좀 강소에다 유치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도 좀 들은 것 같은데, 사실은 항공박물관 이런 거 우리 양천구에 유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게 이제 서서울호수공원이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또 중수장에 다른 계획이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좀 할 수 있을지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내기 시각으로 여러 가지 좋은 그 아이디어와 생각들 이런 것들이 변치 않고 각 관련된 부서에서 또 실행될 수 있도록 기획을 해서 올려주시면 우리 가모님들하고 함께 논의해서 실제 아이디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획한 것이 좀 실행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의회가 있어서 우리 몇 분의 간부님들은 먼저 지금 가셨는데 신월동에서 오신 우리 명예동장님 또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잠깐 시간이 좀 많이 돼서 길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잠깐씩 또 오시는 소회와 또 그리고 그동안에 또 하고 싶었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도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신월 1동부터 할까요? 네, 서창원. 목표는 아니지만 목표치를 두고 각 단체를 활용을 해서 복지 지원 등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보기 좋은 전례의 사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만인 앞에 자랑거리로 지금 드리고 싶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640만 원 정도 기금이 자발적 기금이 지금 모금돼서 불우한 이웃을 쓰고자 하는 복지 정책 자금이 좀 모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월 1동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신월 1동이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이 아닌 정감이 흐르는 동네로 만들어가는 우리 원재선 총장님께 박수 한번 쳐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짜고 오신 거 아니죠? 삶에 진짜 느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건 보고서에 의해서 작성된 건 없고요. 예. 좀 살아가는데 느낀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네, 원재선 동장님 워낙 열심히 하시죠. 네, 신월 2동의 이선희 명예동장님. 네. 안녕하세요. 신월 2동의 명예동장 이선입니다. 저는요, 이 거창한 회의 장소에 참석했다는 그 자체가 저로서는 많이 참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도 저번에 그 메르스 사태 때도 직접 우리 구에 그 메르스가 왔을 때 그때 많이 저도 이거 명예동장이지만은 좀 그냥 있을 때보다는 조금 걱정이 더 되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막 발로 뛰시면서 저거 하실 때 참 많이 해결을 잘 해주시고 해가지고 고마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진보 신을 이동 동장님 정말로 정감 있으시고 모든 일에 너무너무 원활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자랑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럼 박수 한번 박수를 주십시오. 조금 어려운 점을 도와달라고 구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월 3동은 반지 형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열악한 지역이지만 구획 정리 지역으로 94년도에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구청에서. 그랬는데 그 후로 그 재개발이니 뉴타운이니 말만 많고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미진한 상태로 조합도 구성 못한 채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지 27평은 도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소음으로 인하여 고층을 올린다 해도 누가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취소하고 다시 자기 개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단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한번 재발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게 불이 나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집을 손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살아야 할 입장이고 어려움이 아주 많습니다. 또 지을제도 다 오래되고 낙후가 돼서 아주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세입자도 들어오지 않는 어려운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통 불편 사항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제가 몇 번 찾아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동네 단지를 해제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리면 구청에서는 50% 이상을 찬성을 받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무리 애를 써봐도 43%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를 받지 못했는데 이것은 서로 간의 믿음 또 그 안에 재개발과 뉴타운이라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주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나 균형발전이나 이런 데서 오셔가지고 현장에 가서 주민 설명회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짓도 없고 진실되게 설명을 하나하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어려운 동네를 빨리 재개발 지역을 좀 해소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좀 우리 구청에게 좀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신월 3동의 재개발 구역도 지금 이제 별도로 거기 서울시에서 또 오시죠. 와서 또 설명회하고 그럴 기회가 있지 않나요? 주민들 만나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균형개발과장님. 네.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현재 추진위가 결성된 지에 한해서 2020년도까지 조합이 결성이 안 되면 일몰제가 지용되도록 최근에 법이 개정되었고요. 그때까지도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 이전에 신월 같은 경우는 사업이 낮아서 이제 사업이 안 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인데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코데이트하고 이제 파견됩니다. 전문가 파견돼서 저희들 생각에는 신월구역에 대해서 사업성에 대한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민한테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찬반에 대한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은 코데이트하고 구하고 또 주민들 상의해서 한번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신월 4동에 지금 꽤 많네요. 신월 4동의 김진관 농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신월사동 명예동장 김진현입니다. 오늘 학대 간부에 초대해 주신 김주정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또 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4월 1일 신월사동 명예동장으로 위촉되어 5개월 동안 주민과 대화 등 도움주민센터 행사에 참여하면서 구청이 주민들을 위해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하나 건의될 사항은요. 대중교통 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전에
구 328 종점 현재 신한은행 맞은편 승일 빌딩 앞 정류장입니다. 버스 정류장 거기 신월사동 500번지 주민과 신월동 주민이 많이 애용하는 아주 번화한 정류장인데요. 이게 전광판이 없어요. 몇 분에 도착, 됐어요. 이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짐을 들거나 노인 양반들이 버스 노선이 돌아가는 거 직접 가는 게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무조건 타다 보면 이게 또 기다릴 수도 없고 이게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뭐 담당 부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별도로 또 그거를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의회 보고가 있어서 나간 것 같은데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월 5동의 신승철 동장님요. 네. 신월 5동 유심히 한날 뭐 땅바닥에서 동전 줬듯이 두리번 하면서 이렇게 다니게 되고 또 자연히 뭐 누가 와서 구청에서 와서 뭐 어디 도로 보수를 하더라도 가서 자세히 뒤다보게 되고 이렇게 자꾸 관심을 갖게 되더군요. 또 오늘 간부를 보니까 제가 한 40여 년 전에 그 현직 공무원으로 간부에 할 때 하고는 정말 그 업무 내용이 너무나 그 판이한 것을 참 격세지감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청에서 여러 방면에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줄은 몰랐고 그냥 뭐 구청에서 그냥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지만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을 다시 한번 참 여러분이 애쓰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보고드린 특산물 그 판매는 아직 뭐 실시는 안 되고 있는데 이번 추석을 계기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구청에서도 기회가 되시면은 그 양천 소식지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좀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월 5동에 가서 한번 우리 동장님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월 5동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특산물들을 다 이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예쁘게 장을 짜가지고 특산물 전시해서 그러니까 그게 신월 5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그 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그 고장의 도시가 아니죠. 그 시골의 그 특산품입니다. 제가 보니까 각 동별로 그래서 제가 그 후에 확인해 보니까 각 동별로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은 그 동들이 있더라고요. 뭐 특별히 어떤 면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자매결연을 맺은 그 시골의 그 특산품 이런 것들을 좀 그 지역 주민들한테 좀 알려서 그냥 자매결연 맺고서 한 번씩 그냥 관광 내지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런 특산품을 좀 판매하는데 도움도 주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신월 6동의 이윤식 동장님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월 6동 명예동장 이윤식입니다. 신월 6동 명예동장 이윤식입니다. 저는 구청에 대해서 한 가지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월 6동은 오랫동안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현재 한 40%가 공가주택입니다. 때문에 우리 동이 가장 큰 문제가 오래되고 노후된 건물 관리 어려움과 그 공가지역 중심으로 한 취약지역이 쓰레기 무단 투기인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 4월부터 5개월 동안 동장님과 지역을 순찰하면서 쓰레기 무단 투기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관찰도 해보고요. 특히 신월로 신곡시장 입구 176번 주변은 항상 무단 투기가 대량으로 쌓여 있어서 여름철에 벌레가 꼬이고 악취가 심한 지역입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식 개선이 우선돼야 하겠지만은 이 구역에 CCTV를 설치하여 주시면
무단 투기가 줄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CCTV 설치를 구청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청소행정과도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예,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청소행정과 오셨네요. 예, 계시죠? 네네. 지금 어디 그 주소 나중에 끝나고 예, 그 보시고. 예, 청소년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현장을 나가보고 네네네. 하겠습니다. 예. 신월칠동의 오혜정 동장님이요. 네. 신월출동 명예동장 오회장입니다. 지난 6개월간 신월출동 동장 현황을 파악하고 또 동장님과 함께 환경순찰, 취약계층 방문 등 행정체험을 함으로써 또 구정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신 김수영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더욱이 구청장님께서는 9월 19일 토요일 신월출동에서 개최하는 제1회 해맞이 마을 오솔길 축제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걸 바쁘시겠지만 시간 내주셔서 오솔길 축제에 꼭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 그러면 저희 신월 해맞이 마을 주민들이 많이 기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역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신월출동 주요 지역을 볼 수 있는 마을 안내도를 설치해 주시면 또 주민 및 방문객들이 그 먹거리, 볼거리, 공원 등 주요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월출동은 또 항공기 소음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전국에서 이제 유일하게 비행기 이착륙을 근거리에서 볼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제 그걸 특화 사업으로 비행기 관찰 교실을 이제 운영하려고 하는데, 또 우리 주민뿐 아니라 외부인들이 많이 찾아오시도록 유도하려면 근거리에서도 관찰이 가능하도록 비행기 이제 전방 테크와 지향상 해맞이봉 정상적으로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칠동 동장께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게 비행기 이착륙 또 해마지만 그 상호도 진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신 거예요. 저도 적극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다가 명예동장님 오실 때 지금 우리 또 목동에서 미리 또 말씀해가지고 오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지금 네.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 신월 일동회 분이 하시니까 저도 예. 지금 건의사항 좀 관련된 부서에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지향산에 있는 그 공원 녹지가도, 공원 녹지가 지금 저기 변결 과장님 계시죠? 예,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원 녹지과장입니다. 네. 그 전망탑은 그 소유주가 사유주입니다. 사유주이기 때문에 토지를 보상하든지 뭐 토지주 승낙을 받아야 하고, 또 도시공원 그 계획 결정을 좀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좀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구정 전반에 대해서 여러 사업들을 이제부터는 지금 이제 여름 휴가 기간도 이제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 되면서 또 뛰어야 될 시기입니다. 9월, 10월 행사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메르스 때문에 밀린 행사들도 9월, 10월에 많이 있습니다. 다들 또 현장에 또 나가시고 또 행사 때마다 또 나오셔서 또 주민들하고 또 많이 만나시게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웹페이지를 올려서 또 보고하는 것, 이런 것만이 아니라 지금 SNS 소통관을 각 부서별로 해서 지난번에 한번 그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행사들도 우리 주민들이 좀 많이 참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요즘에는 신문 많이 안 보잖아요. 다들 인터넷을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SNS를 많이 또 활용해서 그걸 통해서 또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SNS 각 부서별로 많이
그 각 부서에서 하는 행사들도 그렇고 그 사업이나 또는 새롭게 바뀐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좀 알릴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SNS 소통관을 각 부서별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보고 받은 거를 아마 부부총장님이 간부회에서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이게 지금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SNS 소통관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나오는 그 행사나 이런 고지들이 많지 않아서 한번 좀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제가 보니까는 좀 그래도 그 카카오 스토리 채널 등을 통해서 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많이 좀 활발해진 거는 사실인데 좀 더 활발해지려면 저는 6급 이상의 이 간부님들이 쓰실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도 자녀분들하고 또 같이 SNS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또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우리 홍보정책과에서 6급 이상 우리 지난번에 확대간부회에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SNS 소통관의 활용만 얘기했지 각 그 스마트폰에 이거를 앱을 깔고 뭐 하는 거를 좀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시작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좀 올리고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지금 선거법 위반 여부를 얘기하는데 선거법 위반은 제 얼굴만 안 나오면 됩니다. 제 이름만 안 나오면 돼요. 제 이름과 얼굴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거를 SNS 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구청의 공식적인 페이스북이나 요즘 카카오 스토리 채널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검색도 가능하거든요. 여기에 올라오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선거법 위반에 걸릴 일은 별로 없습니다. 구청의 여러 가지 제도 바뀐 거라든지 또는 이런 구청의 행사나 이런 것들을 알리는데 그게 왜 뭐 선거법 위반이 걸릴 리가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조심하는 건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무엇을 못하는 것 이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활발하게 주민과 소통하는데 이런 채널들을 좀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홍보정책과에서도 특별히 또 우리 6급 이상 간부님들이 좀 쓰실 수 있도록 한번 그냥 하시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를 직접 가르쳐주고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을 좀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도 또 활발하게 또 우리 주민들과 행복한 얼굴로 즐거운 얼굴로 많이 만나시고 그리고 활기차게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